자, 1900년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몇 개 연도를 딱 써놓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타이틀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병을 이제 타이틀로 잡을게. 의병을 또 물어보잖아, 그렇지? 의병이 세 개가 있어. 을미의병. 자, 요건 미리 얘기할게. 의미의병 있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있어. 요거 의병만 따로 물어봐, 얘네는. 그 다음에 정미의병 있어. 요 세 가지가 의병이 있습니다. 의병이라는 건 우리가 민간인이 일으키는 병,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을미의병은 뭐냐? 단발령 때문에 나타난 거지. 단발령. 그 다음 을미사변으로 일어나는 게, 자, 을미의병.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때문에 생긴 거지. 을사조약. 을사조약을 통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 정미의병은 군대해산 때문에 일어나. 군대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의 강제 퇴위를 당하지. 요것 때문에 일어난 게 의병. 그러면 자, 여기 몇 가지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을사의병 때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어. 자, 을사의병 하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 자, 신돌석. 요거 기억해야지. 요 단어.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하면 1907년이야. 이건 1905년. 이건 1895년. 여기는 정미의병은 1907년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의병 전쟁이라고 그래. 왜 의병 전쟁이라고 하냐면, 자, 해산된 군대가 가담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자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지금 오탄 안발로 지금 자 자꾸 이제 이렇게 붙이는 일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래 지금. 마음이 급해. 오늘 할 게 너무 기니까 1895년 이렇게 자 써줄게요. 자, 그다음 의병은 여기 세 가지로 가끔 잘 물어봐. 무조건 물어보겠지. 단어만 딱딱 기억하면 정미의병은 군대산, 의사의병은 자 평민의병장 신돌석 이렇게 기억하면 자 이거는 해결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일 군사협의 제2차 합의를 있는데 그거 다 빼고 1904년 이런 거 다 빼고 자 중요한 거 1905년과 1907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1905년 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야 돼? 요 사이에 있었어. 일본이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1904년에. 근데 그거 다 빼자. 중요하지 않아. 왜 더 센 게 여기 있어? 을사조약이. 을사조약이 여기 있고, 자, 얘가 원래는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한 거거든. 원래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 한일 신협약. 새로운 협약을 맺어. 원래는 그 앞에 한일 협약을 맺거든. 근데 새로 맺는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7개라서 정미년의 정미칠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렇게. 자, 뭐 그렇게 굳이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을사조약하면 뭘 우리나라에 박탈을 했다? 외교권 박탈. 자, 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외교권이 없어진 거야, 을사조약 때. 자, 그전에는 일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권력을 점점 뺐는데 외교권을 뺏었어. 이때는 뭘 뺏었을까?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군대를 없애버렸어. 자, 이 해산된 군대가 정미의병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고종이 요때 당시에 또 뭐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딱 걸려가지고 강제 퇴위 당하고 순종이 또 황제를 징계하고 요때 시대가 을사조약.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이때 뭐 한 거야 지금? 자, 엄청나게 압박을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놓고는 뭘 할 수가 없어. 자, 대놓고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지. 그치? 요 뒤에 뭐가 있었다?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어. 자, 예를 들면 워낙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인 게 뭐다? 꼭 까먹지 말자. 신민회가 있었다. 자, 이거 왜 기억해야 될까? 신민회. 신간회하고 헷갈리니까. 요거는 중요하지. 신민회는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연도별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 이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가 없. 통제가 심하니까 안 된다. 비밀결사 조직 만든 게 신민회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때 1907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억압을 하려고 엄청난 차관을 주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속됐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자. 그게 만든 게 국채보상운동이야. 요거 왜 중요할까? 나중에 물산 장려운동하고 헷갈려. 진짜로. 요거는 나온단 말이야, 단어가. 1907년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채가 뭐야? 일본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빌미로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보상하자는 게 국채 보상 운동이야. 자,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열심히 활동했지만 결국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 다 해체시켜 버려.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 꼭 기억합시다. 자, 1909년에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 외교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없어지고 1910년에 결국 행정권, 입법권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 일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일합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솔직히 경술국치라고 해야 되겠지?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절대 안 되고.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시대별로 딱 세 개를 딱딱딱딱 나눠야지. 이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넘어갑니다. 단어. 왜 일제 시대는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외우다 보면 포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지 않고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데다 힘을 싣는다. 자, 1910년 아주 간단하게 1920년대 자, 1930년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눕시다. 자, 단어만 기억해. 1910년대 하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단어만 쭉쭉 갈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무 헷갈린 게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제낄 거야. 자, 1910년대 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건 일본이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뭐냐면 요 단어 기억해야지. 헌병경찰 통치. 발음이 자꾸 샌다. 헌병경찰 통치. 이게 혀가 문제가 있나 봐. 혀가 자꾸 발음이 새. 지금 그 헌병경찰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단 통치. 혀가 짧진 않거든. 근데 이게 자꾸 발음이 새가지고.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이때는 일본이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사를 안 졌어. 쌀이 없어. 그래서 일본이 그 있던 소작농을 우리한테 옮겨서 자, 쥐주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 우리나라 땅 다 뺏으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야. 이때 엄청 뺏긴다. 토지조사 사업이 이때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황무지, 뭐 이름 등록 국가 땅 다 가져가. 그래서 아직까지 친일파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일본이 갖고 있는 땅도 있어 아직까지. 토지조사 사업 때 우리나라의 뭐 불분명 토지는 다 미신고 토지는 다 국가에서 일본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일본 그 소작농한테 그냥 싼 값에 넘기면서 일본 소작농이 우리나라의 지주가 된 거지. 자,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꼭 기억하고 우리나라 회사도 못 만들겠지. 그게 회사령이야. 요거는 좀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20년대 가면서 1910년대는 무단통치하면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억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3.1운동을 일어난 게 1919년이거든. 3.1운동 때문에 1920년대 무슨 통치로 바뀌었냐면 문화통치로 바뀌어.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뭐 총독을 꼭 군인으로 하지 않고 민간 총독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 자, 헌병이라는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두겠다. 그래서 경찰 제도도 만들어. 그렇지만 그냥 옷만 갈아입혀진 거지. 이거는 보통 경찰제라는 걸 했지만 사실상 몸만 갈아입혔다, 옷만 갈아입혔다. 오히려 무기랑 장비는 더 늘어났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어떤 정책. 이때 일본이 우리한테 쌀이 엄청나게 부족한 일본 현지에서 쌀값이 폭등하니까 우리나라의 쌀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자, 산미 증식 계획을 갖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일본이 원래 추진 이거야.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량 늘린 만큼 가져가겠다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비료값, 농기계값은 다 소작농이 다 해야 돼. 그리고 자, 목표량이 그만큼 안 돼도 그 목표량 가져가 버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먹고 산 게 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주에 잡곡 같은 거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 일단은. 그리고 자, 일본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를 발전시켜 주려는 건 아니야. 회사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회사를 만들려면.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많이 하려면 이렇게 회사를 좀 더 빨리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없애버려. 왜 없앨까? 일본인 기업 진출이 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거야 한마디로. 그냥 막 들어오게 만든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20년대 가면 어떻게 되냐? 끝나버리지. 그 관세도 없애.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자, 20년대까지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했지만 30년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때 사이에 넘어갈 때 뭐가 있었냐?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거야. 자, 요게 뭐냐면 세계경제공황이 1929년에 일어나거든. 그건 윤리에서 배웠지. 세계경제대공황 1929년. 뉴딜 정책 발음이 안 돼. 뉴딜 정책. 30년대에 들어가면 만주사변에서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막 쳐들어가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군사적 생산 요소의 기지를 만들려고 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나머지 다 뺄게. 남면 북양 정책. 남면 북양 정책. 자, 이거 뭐냐면 남쪽에서는 면을,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라 이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 정책. 자,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써. 이런 말이 더 알아져.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해. 자, 우리나라 군사 물자를 만드는 기지로 만들었어. 그래서 철도도 이때 많이 깔아줘. 그래가지고 쌀도 많이 뺏어가고, 자, 만주에 전쟁할 때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사실상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를 그냥 거의 그냥 자기의 그 군사 기지로서 생각한 거지. 그리고 결국은 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국가 총동원령도 일어나. 자, 총동원령도 있었다. 총동원령은 1938년 일본이 점령해서 아시아 전체를 차지할 때는 처음에는 자, 징병이 아니라 지원병제였어. 그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징병으로 바뀐 거야. 1942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강제징용이라는 게 생기고 징병제도가 생겨버렸지. 그래서 징용 문제가 1940년대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서 다 이제 가져가지. 그 황국 신민화 운동도 그때 일어나. 황국 신민화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황제 국가의 신민이다. 시민이 아니라 그 밑에 시민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황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게 1900 요때야.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쌀 생산을 많이 하고 북쪽에서 공업화 정책을 많이 일어났었던 것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때 크게 하나씩 딱딱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그치? 요거. 자, 잘 기억을 또 합시다. 민족 말살 정책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돼. 요거 단어는 안 썼네. 이거 한자로 써줘야지. 그래서 자, 민족 말살 정책. 자, 이렇게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 저항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 저항하는 게 무진장하게 많아. 내 옛날에 국사 공부를 한번 할 때 되게 깜짝 놀랐어.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군이 많은지 몰랐어.